네, 이번 교환은 중급 문법인 아덧더니를 이용한 교환입니다. 네, 우리 아덧더니 교환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이 아덧더니 문법을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환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아덧더니는 이 더니하고 연관지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더니와 아덧더니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볼 때 아덧더니 같은 경우에는 아덧 여기 아덧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지가 있기 때문에 더니는 현재고 아덧더니는 과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현재와 과거의 차이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더라는 요 글자가 있으면 보통 과거와 관련된 과거 회상이나 과거와 관련된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덧더니는 더니와 연관지어서 많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일단 더니와 아덧더니는 둘 다 원인, 더니 또는 아덧더니 결과. 그래서 선행하는 거의 원인, 뒤에는 결과로 이제 의미를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더니 배탈이 났어요. 민수 씨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원인, 결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덧더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더니 배탈이 났어요. 등산을 했더니 다리가 아프네요. 원인, 결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더니와 아덧더니의 차이를 보자면 현재와 과거가 아니라 뭐가 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장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보시면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어가 더니 같은 경우에는 나가 아니라 주어가 이제 3인칭이나 다른 주어 인칭이 다르죠. 근데 아덧더니일 경우에는 주어가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 나죠. 그래서 내가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덧더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원인과 결과가 원인 이유가 아덧더니 앞에 뒤에가 이제 결과가 오는 것이고 특히 이제 과거의 사실이나 상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이 있음을 이제 좀 나타낼 때 좀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더니의 경우에는 하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제는 춥더니 오늘은 따뜻하네요. 아침에는 학생이 도서관에 아침에는 학생이 많더니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제와 지금, 아침과 지금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비교라고 했는데 시간이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 시간 비교. 자, 시간 비교라는 말은 이제 외국인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쓴 표현이고요. 이렇게 과거에는 어땠더니 현재는 다르다. 그래서 과거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다름을 나타낼 때 이렇게 씁니다. 아덧더니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차이를 이제 알고 있으면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좀 용이하고요. 보통 아덧더니를 배우기 전에 더니를 많이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니까 아덧더니를 가르친다면 그 이전에 배운 더니, 유사문법인 더니와 비교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덧더니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이 교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상대방에게 상태 묻고 답하기, 자신의 상태 표현하기. 자, 아덧더니를 이용해서 상태 묻고 답하기를 한다.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과의 제목을 보니까 운동을 했더니 몸이 좋아졌어요 라는 제목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어떤 증상이나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이런 걸 묻는 것 같아요. 그런 증상이나 증상의 원인 이런 걸 물을 때에는 아덧더니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태 묻고 답하기라고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증상 묻고 증상의 원인을 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활동,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활동을 권유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요게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를 일단 보고요. 보통 활동이니까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끝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전반적으로 도입부 내용은 뭐 지난 시간에 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걸 배웠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야기했어.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거 그리고 이든지를 또 활용해서 뭐 이야기를 한 것은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목표 문법을 노출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랑 상대방 서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제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런데 평소 운동 안 했어요. 몸 어때요? 아파요. 맞아요. 오랜만에 운동해요. 여러분 몸 아파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요. 어디 아파요? 여러분 대답해요.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몸이 아파요. 오늘은 아뒀더니 문법을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아뒀더니를 도출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몸이 아파요. 이 문장을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쓴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조금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상대방이랑 서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한 사람이 평소 운동 안 했어요. 몸 안 했어요? 라고 해서 몸 어때요? 하니까 아파요. 맞아요. 오랜만에 운동해요. 몸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그냥 차라리 선생님이 요즘 운동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제 운동했어요. 오랜만에 운동했어요. 그래서 아파요.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아파요. 그냥 교사와 학습자 두 사람의 대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뭐 오랜만에 운동했다 그래서 아팠다 이러면 오히려 조금 더 깔끔하지 않나요? 근데 두 사람이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평소 운동 안 했어요. 어때요? 그래 아파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아파요. 이러면 조금 더 군더더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예문 노출할 이 예문이 조금 더 드러나려면 굳이 두 사람의 대화를 가정 설정하지 않고 교사 혼자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간결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상태 묻고 답하기라고 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어떤 제목을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제하고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휘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네요. 네, 뭐 어휘 가르치는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중심으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의미 설명이 있는데 의미, 이유, 결과 이거는 이해되는데 변화라는 거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이유와 결과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사이에 아더더니를 이렇게 넣어주면 아더더니의 앞에는 이유, 뒤에는 결과가 온다. 이렇게 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앞에 결과, 뒤에 이유 이렇게 선호 순서를 바꿔서 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행하는 것, 후행하는 것이 각각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 의미 설명, 요 PPT가 앞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이제 요게 이제 의미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요걸 앞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형태 정보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 뭐 이렇게 아뒀더니 그래서 어떤 선행하는 그 동사의 마지막 모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형태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형태 정보를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앗더니가 결합되는 경우, 어떠니가 결합되는 경우를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길게 쓰셨어요. 근데 지금 이 목표 문법이 중급 정도 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 형태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교환도 그러면 밑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교환을 어디 제출할 때 교환이 막 8페이지, 10페이지까지 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긴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반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쓴 경우에 이런 부분 상당히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은 생략이라고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요거는 앞에 의미 설명 PPT가 끝나고 학생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음에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요거는 빼고 예문만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에 배운 문법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했는지를 이런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형태 정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형태 정보도 많이 줄여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 정보가 가르친 다음에 이제 이런 예문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순서가 그럴까 좀 조정이 필요한데 제가 금방 봤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공부 여기 괄호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차라리 여기 화살표가 없으면 요 두 가지 문장을 이용해서 여기 한 문장으로 쓰라 하면 뭐 공부했더니 피곤하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하고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떤 말들을 써야 될지 저는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넣었습니다. 말하기 활동으로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해서 대답을 하는 것들을 넣었는데 사실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말하기 활동을 구성한 건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할 때 학생들이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산책했더니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라고 이것까지 이어서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산책했더니 어땠어요? 이런 질문이 하나 더 들어가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 대화를 구성할 때에도 좀 더 이렇게 치밀하게 한번 학생들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예상해보고 구성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쓰기 활동이 또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행위를 이렇게 보여주고 학교에 늦잠 잤더니 지각했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너무 잘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환 작성하실 때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 되게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깔끔해 보이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군더더기들 좀 빼시고 보완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연습 활동, 말하기 활동을 볼게요. 이게 이제 최종 활동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기운 없어요. 몸이 무거워요. 증상했어요. 기운이 없어요. 몸이 무거워요. 이유는 운동이 부족해요. 이유에 써요. 옆 사람 그 사람한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요. 달리기를 해요. 권유해요. 권유에 써요. 그래서 뭐 증상, 이제 뭐 처방,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쓰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려면 여기에 증상, 그래서 원인이 들어가겠죠? 원인, 증상, 그리고 뭐 조언이나 처방 이런 식으로 표가 들어가면 이제 그걸 쓰고 이렇게 말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이렇게 써요라고 한 거 보니까 대충 이런 걸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드 게임이 또 있어요. 운동을 했더니 기분이 좋다 뭐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간 배분이 적절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하기 활동을 이거를 6분으로 할 수 있을까? 지금 활동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카드 게임까지 있는데 이게 시간 배분이 50분 단위 수업으로는 저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아주 막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1시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활동들인 것 같아서 이 아더더니를 활용한 이 모의 수업에서 이 교환에서 어떤 것들을 좀 메인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시고 생각하시고 좀 걸러내야 될 부분 활동들을 좀 걸러내고 선택과 집중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